자, 오늘은 뭐 몇 페이지죠? 자, 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주 뭐 첫눈이 와서 뭐 휴강을 했죠. 예, 길이 많이 막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주 지났으니까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전전주에 배운 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전주에 배운 게 이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이걸 말씀드렸죠. 자, 1차 과목 우리 3주 지났으니까 민법 학교는 어디가 쉬워요? 민법 학교는 어디가 쉬워요? 말씀 못하죠. 자, 민법이 쉽다 그러면 뭐 올해 좀 공부 좀 한 사람이고, 학교는 쉽다 그러면 학교는 공부한 사람이죠. 근데 몰라요 아직. 민법 학교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전략 과목으로서. 2차 과목은 어때요? 2차 과목은 요거죠. 뭐요? 중개사법. 그렇죠. 어제 합격자 모임이 있었는데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제 이름이 특이한가 봐요. 고갑산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박인범이라고 6학년 때 같은 반이에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은 좋은데 이름이 특이하니까 뭐예요? 별 사람 다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합격자 모임에 친구를 하나 만났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자기가 이제 일기 이제 1회 때 이제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뭐예요? 역시 요거예요.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법은 몇 점 맞아야 돼? 요거 맞아야 돼. 100점. 100점. 100점 맞아야 됩니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자, 이번 달부터 이제 처음 하면 100점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중개사법 조문이 몇 개예요? 법률이 몇 개예요? 몇 개 조문이에요? 51개 조문입니다. 그럼 51개 조문을 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내년은 몇 회죠? 그러니까 30년간 우려먹었으니 어떻게 말장난을 엄청나게 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뭐예요? 시행령까지 포함 몇 개예요? 몇 개 조문이에요? 118개 조문이야. 그럼 뭐 118개 조문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장난을 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장난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뭘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조금만 하면 누구나 요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공법 어제 공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40점만 넘겨요. 40점만. 그냥 공시세법은 몇 점만 넘기면 돼요? 40점만 넘기면 됩니다. 왜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세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중개사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2차 과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중개사법에서 최소한 몇 점 맞춰야 돼요? 최소 몇 점 맞춰야 돼? 80점. 80점 이하는 까락입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게는 100점, 80점 맞으면 2차 과목은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빨리 중개사법은 지금부터 서둘러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뭐 공법 해봐요. 뭐 어제 공법 해봐요. 생각나는 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뭘 할 바에 그럼 뭐예요? 중개사법 잡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중개사법 무조건 80 이상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죠. 뭐라고 써놨어요? 욕심을 버려라. 자, 11월 달은 어차피 책 읽어봐야 뭐예요? 검은 거는 뭐예요? 글씨, 흰 거는 종이 이렇게 딱. 그럼 이것만 읽고 있다고 뭐만 읽고 있어요? 글씨만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 뭡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뭐예요? 책을 읽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목차를 암기하세요. 목차만 암기하면 이게 50%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본서 보면 앞에 목차가 있죠. 목차를 달달달달 외워요. 구구단 외우듯이. 봐봐요. 구구단 잘 외우잖아요. 99 81 그렇죠. 88에 64. 그럼 구구단도 다 까먹었네 이제. 자, 77에 49 그렇죠. 구구단 외우듯이 목차를 달달달 숙제하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외워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영어를 외워야 됩니다.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야 뭐예요? 영어를 알아야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주에 첫 시간에 우리가 영어 외웠던 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권리 이렇게 있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권리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있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있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힘이라고 읽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이건 뭐예요? 채권. 그러면 채권과 물건은 권리의 종류가 됩니다. 권리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이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요거 가까이 찾으라고요. 권리를 이루는 뭐예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자, 권한이 뭐예요? 권한이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권한이 되죠. 그러면 권한은 뭡니까? 권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뭐가 되죠? 원천. 이게 뭐예요? 권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달에 하는 소리예요. 권리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거 읽으면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거 빡 보는 순간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시간에 우리가 뭘 잡았어요? 자, 지적이란 배웠죠. 지적이 뭐예요? 지적이란. 자, 그럼 공부 더럽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고 그러죠. 지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적이란 그러면 자기가 나와야 돼요.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지적 공부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암기해야죠.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암기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지적의 3요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우려 먹어야 돼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요리.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요렇게 붙여봤죠. 여기에다 이제 빨간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뭐예요? 필지라는 의미가 탄생하죠. 필지라는 것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그러면 이렇게 그랬으니까 뭐예요? 자, 필지가 되네. 필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예요? 아침에 신문을 읽고 나보니까 온갖 사람들은 뭐예요? 뭐에 잡혀 있대요? 사각형에 살고 있대. 사각형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도 몇각형? 사각형이죠. 따지고 보면 입시가 되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인생 끝나서 시작해서 사각형에서 시작해서 사각형으로 끝난대요. 봐봐요. 아파트가 이러네. 그러면 우리 또 어디로 들어가요? 봉안당으로 들어가네. 죽을 때 봉안당으로. 봉안당도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 뭐예요? 직사각형이죠. 여기에다 산다는 거네. 감명 받았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사각형을 생각해야죠. 사각형이 뭐예요? 필지가 되네. 필지의 구성 요소는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주소도 못 외워요. 다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동 신수동. 이걸 뭐라고 그래?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죠.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렇죠?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이게 뭐예요? 좌표 몇 개? 6개. 이걸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자, 토지의 표시. 표시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거하고 한번 읽어봐요. 더 지적이라는 있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뭐냐?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지적.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호적제도가 있죠. 호적제도가 있듯이 땅에도 뭐예요? 지적제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뿌리가 지적이듯이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 그래서 땅의 뿌리 지적이죠. 똑같은 논리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번이 되는 거야. 사람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남성, 여성이죠. 땅의 성별은 몇 개? 28개. 그렇죠.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권은 자기 노력의 여하예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28개 했으니까 28개 정도는 숙제에 나와야죠. 그래서 지목은 몇 개다? 28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하나 더 배운 게 이제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공시법령 몇 개예요? 법률이 몇 개예요? 법률이 몇 개예요? 자, 첫눈 얻는다고 휴강했더니 뭐예요? 공시법령 법률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까먹었네요. 어제 공법은 몇 개 법률이에요? 공법. 봐봐요. 항상 이거 봐봐요. 자, 합격과 불합격은 요거예요. 뭐예요? 요령이야, 요령. 요령이 없어서 그래. 공부하는 요령. 공부하는 요령, 시험표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하는 거기 과정은 요령은 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보는 요령, 모의고사 보는 요령.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이거 혹시 중개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개업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였죠? 파리. 파리가 뭐예요? 똥파리네요. 똥파리. 자, 사무실 딱 가면 똥파리가 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뭐예요? 중개업을 하신 요령이었기 때문에 그래. 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서 뭐예요? 자, 세금에 대해서 뭐예요? 문의를 하네요. 자,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그럼 뭐 전화가 딱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걸 외우고 다닙니까? 못 외우고 다니지.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 상담 중입니다. 지금 고객이 와서 상담 중이니까 지금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전화로 제가 30분 뒤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잽싸게 누구한테 연락해? 세무사한테 연락해 봐야죠. 그러니까 30분 뒤에 제가 뭐예요? 상담이 끝났으니까 여러한 사실을 대체해 보니까 뭐예요? 자,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세율이 이렇다. 그런 사람 믿고 뭐예요? 중개업을 뭐예요? 계약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중개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세무에 대해서 합니까? 뭐예요? 전 잘 몰라요. 그럼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제가 알아두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중개업이 잘 되는 데는 다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부하는 요령이 뭐예요? 그럼부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목차.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은 목차를 외우라고. 목차를 외우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어제 배웠던 공법이 몇 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공법은 몇 개 법률이냐? 6개 법률이잖아. 6개 법률이 뭐가 있어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계법이 있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러니까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남는 게 그것밖에 없을 바에 6개 법률이나 외우라고. 그럼 6개 법률을 외웠다. 그럼 뭘 외워요? 목차를 외우라고. 그럼 목차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 용어를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봐봐요. 어제 제국교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공법이 몇 개 법률이죠? 그럼 공법 선생 망신살이 뻗치는 거야. 아마 누구 다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공시법령 법률이 몇 개냐? 2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뭐가 있다? 부동산 등기법. 법률이 몇 개?
두 개. 그럼 두 개라는 걸 알아야지. 한번 간단하게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즘 아주 단축키가 많아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즘 지옥고가 나오죠. 지옥고가 뭐예요? 지하방. 옥이 뭘까요? 옥탑방, 고시원. 요즘 이제 문제가 주거의 문제가 바로 지옥고가 발생하죠. 지옥고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영자. 이영자가 누구예요? 요즘 개그맨이잖아. 개그맨. 그렇죠. 이영자.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뚱뚱하죠. 이영자가 지금 제2의 전성시기를 맞이했죠. 왜? 이영자는 왜 전성시기를 맞이했을까요? 어리도 있고 정이 있다는 거. 사람은 어리와 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영자가 뭐에 잘못 쓰이고 있어요. 이영자가 박지원 씨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개그맨 했으면 좋겠어. 정치하지 말고. 그래서 이영자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20대 영남 자영업자. 그래서 이영자 이렇게 이제 한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단축키를 이야기해서 지옥고, 지옥고, 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옥고 나오대요. 지옥고 이게 뭐예요? 지하방, 옥탑방 뭐예요? 고시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배우니까 어때요? 길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봐봐요. 크게 무슨 편이 있다? 읽어봐요. 지적편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등기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마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던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법률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거기 자 기본서 10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기본서 10페이지 보니까 읽어봐요. 무슨 제도?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그럼 우리 법률이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적편과 무슨 편이 있다? 등기편. 그러면 지적편은 몇 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 등기는 12문제. 그렇죠. 12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 24문제는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러면 수요일날 뭐 했어요? 세법. 세법 안 해도 뭐예요? 60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세법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들어도 되는 거야. 뭔가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야 돼. 컨셉이요. 컨셉이 있어야 돼. 컨셉이. 그럼 여기 봐봐요. 올해 공시하고 세법이 왜 가락이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자 문항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 공시 법령 몇 문제? 24문제. 요거는 뭐예요? 16문제. 어제 공법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그런데 공법이 가락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공법이 왜 가락이 안 나올까요? 공법은 누구나 해 열심히 가락을 안 면치 않게 해서. 근데 공시하고 세법은 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요번에 가락 많이 나온 게 봐봐요. 자 세법 요거 몇 문제? 12 요거 12 요게 몇 개예요? 16개가 나오죠. 근데 세법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등기가 어렵다고 해서 등기를 안 해버려. 그러면 요번에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보면 지적하고 세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세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철퇴를 맞는 거야. 그래서 가락이 오히려 공시하고 세법이 오히려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 포기하지 말라고 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등기법은 끝까지 언제 감이 오느냐. 등기법은 언제 감이 올 것 같아요? 10월 시험 보기 2주 전에 뭐야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감이 온다고. 그러니까 평상시 좀 하다가 감이 오는 겁니다.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법 등기를 포기하니까 공시세법이 오히려 가락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등기법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서 마지막까지 듣는 사람들은 공시세법은 어느 정도 한 62.5에서 67.5 사이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세법이 이번에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세법을 안 하니까 철퇴를 맞는 거야. 갈아서 가락이 더 많이 나오는 게 공시하고 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근데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령 및 세법이야.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못 봤더라도 뭐 때문에 자꾸 못 봤다고 그래? 공시법령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고 그래요. 사실 세법이 어려운 거지 공시법령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법 선생은 그냥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 그냥 그러면 공시 및 세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공시법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이야기해야 돼?
세법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묻어가요. 묻어가는 겁니다. 묻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뭐들 하나 있다? 이연화되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우측으로 가서 자, 11페이지에 하단에 있어요, 없어요? 하단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 자, 오늘부터는 뭘 하는 법을 배워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요령. 봐봐요. 아까 공부 요령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뭐 요령이 많아야 되겠죠. 시험 보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인 정리가 뭐예요? 애인을 버리는 게 애인 정리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지워서 정리정돈이 뭘까요? 버린 다음에 정돈을 해놓은 거. 그래서 이게 정리정돈이야. 그러니까 학교 간 사람의 공통점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딱 정리정돈이 돼 있어. 뭐가 정리정돈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실 들어가는 거 똥파리가 안 날린 데는 딱 들어가면 정리정돈이 있어. 근데 또 하나는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딱 들어가면 요 대표선 또 여기 중개소장님들, 사장님들 책상이거든. 그러면 사장님 책상을 딱 보면 알아요.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모니터일까요? 하나는 매물 모니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식 모니터야. 그러니까 분산이 되니까 그런 거야. 분산이. 그러니까 하나나 집중하라는 겁니다. 중개업이 하느니까 주식으로 갔다가 주식에서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번 거 여기다 까먹고 여기서 번 거 여기다 까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제로 베이스로 간다고.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중개소장님들 책상을 봐봐요. 모니터가 두 개다. 그러면 하나는 주식 모니터고 하나는 뭐예요? 매물 포인트가 모니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여기 책상 딱 보면 뭔가 집중을 해줘야 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 열심히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왜? 막판에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주변 정리.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 보면 아버님이 뭐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던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마무리 해놓고 해야 돼. 올 1년 동안 지금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 감각.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냐 이거죠. 11개월. 그래서 요 정도 남았어요. 자, 한번 가서 찾아봐요. 예정은 328일이 남았어. 그럼 몇 개월이 남았죠? 11개월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11.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날짜를 한번 따져보자. 328일. 약 11개월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11개월. 11개월에서 몇 과목을 잡아야 돼? 6과목. 6과목을 잡으면 한 과목 2개월 잡아봐요. 이번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자라. 그래서 공부의 요령이고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정리정돈. 이제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지 이번 주는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영어 뭐예요? 예외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자 철저하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외. 이해죠. 예라는 것은 뭐예요? 암기. 그래서 정리정돈할 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잘 나눠 놓는다고. 그러면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전부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적 부분을 뭐예요? 안 외우려면 미리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예적 측면 뭐예요? 암기 부분을 하나씩 정리정돈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읽어봐요. 예외 나오면 뭐예요?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그러면 한자로 원치면 뭐가 될까요? 한자로 원치면 기본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써놨어요? 단. 두자로 원치면 다만. 그렇죠? 세자로 원치면 다만이 아니라 다라나. 그럼 다섯자로 원치면 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애적으로.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뭐 논리가 안 많기 때문에 뭐예요? 애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워야 돼.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사특별법. 이거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사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예요? 읽어봐요.
에라는 소리야. 민법의 논리가 안 맞으니까 특별법에다 규정해 놓거든. 그러니까 뭐 특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외. 애라는 것은 안기. 그럼 민사특별법을 잘 하려면 읽어봐요. 안기. 그렇죠. 결론은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 어느 원칙이겠죠.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 읽어봐요. 특별조치법.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그러면 또 등기까지 갖추고 금융계약서까지 받으라고 해놨네.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어디에 규정해놨다? 읽어봐요. 특별조치법.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때? X.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금융계약서는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그 지금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읽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글씨만 읽고 있다고.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읽어봐요. 특별 뭐예요? 읽어봐요. 애외 읽어봐요. 안기 이 소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하나씩 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원칙과 뭐의 A적 측면을 자기가 기본서를 읽을 때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잘 되느냐? 돼요. 있다 보면 뭐라고 해 쭉 설명하다가 그러나 다만 A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개하죠. 그러면 형광펜을 가져와서 뭐예요? A적 측면일 때는 이렇게 빨간 걸로 딱 쳐놔요. 그러면 기본서를 읽을 때 어때요? 이 부분은 암기 사유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책을 넘길 때 이거는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이제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정돈을 잘하기 위해서 뭐 잡아야 돼? 자, 또 하나 정리정돈을 잘하기 위해서 뭘 잡아야 돼? 뭐라고 써놨죠? 중심키를 잡아야 돼. 중심키. 그러면 영어로 건치면 뭐예요? 키워드라는 거야. 키워드. 그러면 기본서를 딱 보면 아무 데나 줄쳐져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자기가 잡아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 있어요? 11페이지. 찾았어요?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딱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대장. 이쁘게 한번 써봐요. 오늘은 글씨 검사도 합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를 하는 거야. 대장 등기부. 자, 그러면 벌써 감각적인 사람들은 대장과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완화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대장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나타내고 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시적제도. 여기는 뭐예요? 등기제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요. 봐봐요. 읽어보세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뭐예요? 책을 읽는 사람은 지금 뭐 대장 이러면 글씨를 읽고 있다라는 거야. 대장 그러면 요 밑에다 써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가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 지적제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뭘까요? 아까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자, 6개도 눈 감아서 외워요. 항상 암기할 때는 눈 감아서 외우지 말라고요. 왜 눈을 감는지 몰라.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봐봐요. 여기 한번 봐요. 눈 뜨고 외워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6개도 못 외워가지고 뭡니까? 맨날 뭐예요? 마포구, 모선동, 신수동, 그 다음에 369, 그 다음에 대.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한 7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요. 제가 죽어도 지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날짜가 뭐예요? 11월 1일이네. 그래서 경의중앙선이 시간표가 바뀌었더라고. 평상시에 늘 나왔는데 이게 한 달마다 근데 오늘 12월 1일인데 약간 시간표 차이가 있더라고요. ITX는 시간표 변동이 없는데 요 12월 1일 경의중앙선은 그거
토요일 날 그 간격이 배차 간격이 또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올까 이제 선택을 했어요. 택시 타고 올까 그다음에 청량리로 와서 그다음에 택시 타고 와서 그걸 잡아 타서 탈까. 그랬더니 뭐 차이는 한 뭐 별 택시 타고 오나 뭐 택시 타고 오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시간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예요 그냥 타고 오자. 그래서 타고 오자.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9시 57분에 도착하는데 빌어먹을 얘네들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도착 시간이 9시 57분이야. 그러면 뭐 뛰면 되겠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딱 도착한 게 10시 01분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옛날에 뭐 급하다고 던졌다가 뭐예요 앞으로 뭐예요 다이빙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완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픈데 뭐예요 아픈 거보다 뭐예요 옆을 받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 저 사람은 나이 먹고도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 그러면 봐봐요. 공부 암기하는 요령도 있다라는 거. 안경.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뭐예요? 소재.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지번이야. 여기 뭐예요? 지목이 되죠. 필지의 넓이가 뭐예요? 면적이 되죠. 면적. 여기가 뭐예요? 경계. 요거는 X축, Y축이니까 좌표. 아니 연상만 하면 되는데 눈 감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에어보라고 그러니까 눈 뜨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제가 오늘 면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면도도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양치질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걸 바르는데 이제 면도도 까먹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씩 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이것도 까먹지 말고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어떤 사람은 여기 쳤다고 외운다고.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거에 뭐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그럼 사실관계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몇 개? 여기 있잖아. 써봐. 뭐가 있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죠. 등기는 그러면 무슨 관계? 권리관계 주된 공식.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좀 해달라고 그러죠.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등기소에서 관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예요? 한 필지. 이것도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토지대장의 지번이 369네. 토지 등기부도 369예요.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하고 토지 등기부가 지번이 뭐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또 370이라고 있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판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지번이라는 거예요. 지번.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안 돼.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이렇게 읽어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 나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봐봐요. 읽어봐요. 학교는 몇 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 1차 과목이죠. 학교로는 1차 과목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학교론에서 이제 여기에서 봐봐요. 학교론에서 물어보는 거야. 학교론에서 읽어봐요. 이제 읽지를 못해. 겁먹어서. 자, 학교론에서 국가를 보면 뭘까요? 국가를 보면 국가 읽어봐요. 국가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글씨를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학교론에서 국가라고 읽을 때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형평성. 자, 학교론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시장이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글씨를 읽고 있는 거야. 뭐라고 읽어야 돼? 효율성을 읽어야 되는 거야.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을 읽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형평성을 읽어야 돼. 어디에서? 학교론에서. 읽어봐요. 시장은
효율성으로 읽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선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은 뭐라고 써놨어요? 정책론이에요. 여기 읽어봐요. 결과는 경제론이야. 그래서 경제론. 아마 학교론의 대원칙은 뭐예요? 형평성을 올리면 누가 깨져요? 효율성이 깨지죠. 효율성을 올리면 뭐예요? 형평성이 깨져요. 노무현 대통령 이자를 형평성에다 치중했어요. 이명박이는 이쪽으로 치중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이게 학교론의 대전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했죠? 돈이 필요하죠. 돈. 그렇죠. 돈. 이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돈.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뭘까요? 읽어봐요. 또 돈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금융파트. 그렇죠. 금융파트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론의 전 조건 앞에 부동산이 붙었죠. 그래서 부동산학 기초를 배우는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요? 감평이 들어가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학 기초 읽어봐요. 무슨 론? 정책론 읽어봐요. 경제론 읽어봐요. 금융론, 감정평가론. 그래서 5개를 더해 전제로 해서. 그러면 앞에 학교론 가서 책을 읽어봐요. 목차가 그렇게 크게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학교론이 점수가 금방 안 올라간 것은 봐봐요. 학교론 기본서를 읽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국가, 시장. 맨날 국가, 시장. 완전 초등학교 뭐예요? 그림 뜻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글씨를 읽으면 안 돼. 뭘 읽어야 돼? 의미를 중요한 거지. 글씨를 읽으라는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69와 370으로 바뀌었죠. 지번이죠.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관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이거는 등기소에서. 그럼 지금 토지대장이 지번하고 토지등기의 배자 지번이 일치해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살표 나요. 그러면 어디에서요? 자, 선대장 후등기가 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에다 알려줬어요? 등기소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알려준다를 요식한 말로 읽어봐요. 이게 촉탁이라고 그래. 촉탁. 그래서 읽어봐요. 알릴촉, 알릴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단어가 나오네.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써놔요. 이제 등기를 촉탁하게 돼.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370으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제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또 외워요. 자,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사람은 봐봐요. 자, 등기 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죠. 사실관계가 변동이 돼야 뭐예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잖아. 어떤 사람은 봐봐요.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도 외우고 등기 촉탁의 개념도 외운다라는 거야. 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는 외운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 개념 배웠으니까 분할이 뭐예요? 분할이란 나누는 거죠.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어서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분할은 그러면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써먹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번 자기가 요령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무슨 변경? 제목 변경. 읽어봐요. 저 지목이라고 있는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목 변경은 사실관계잖아. 그러면 사실관계를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읽어봐요.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암기 사유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암기 사유가 많아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수강생 중에 처음에는 머리가 새카맸다가 근데 점점 갈수록 뭐예요? 머리가 허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봐봐요.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읽어봐요. 사실관계의 변동. 그럼 아직까지 감각을 안 잡았더라도 읽어봐요. 무슨 동력이 있어요?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야? 새로운 신. 한자를 하니까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등기 적탁서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제외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규 작년에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5점짜리 등기 적탁서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작년에 2.5점짜리죠. 이번에는 그 밑에다 깔끔하게 한번 그려봐요. 자, 여기 이제 A네요. 여기 A네요. 자, A네. A죠. A라는 거야. A. 자, 그러면 토지 대장도 소유자가 누구죠? A죠. 토지 등기부도 소유자가 누구죠? A죠. 그러면 A가 어느 날 B한테 토지를 받아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권리란 소유자는 권리야. 권리죠.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뭐예요? 등기부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놔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제해주면 이렇게 B와 같아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없어. 봐봐요. 등기소에서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마쳤다고 통제해줘. 이 필자가 무슨 필자일까요? 마칠필이 되는 거야. 마칠필.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제해주면 지적공무원이 이렇게 뭐예요? B로서 바꿔준다고. 그래서 소유자를 뭐예요? 요 A와 B를 일치시킨다는 거야. 일치시킨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필통지?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이게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자, 이거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나라는 그만 읽어봐요. 등기 족탁 제도와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잡아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 말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보죠. 대장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부는 읽어봐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어 봐야죠. 자, 합병입니다. 합병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합병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합병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치고 들어가야죠. 한번 볼까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쳐서요.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경계가 없어졌죠. 그러면 면적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읽어봐. 합병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 그러면 자꾸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울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등기 촉탁은 어디에 알려주는 거야? 등기서에 알려준다. 그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읽어봐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등기 필통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되거든. 소유권의 변동.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하나 더 풀어봐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읽어봐요. 소유권의 가등기 시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OX. X죠. 왜? 읽어봐요. 아직까지 가등기죠. 임시잖아. 임시. 그렇죠?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네. 아직까지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 깨워야 됩니다. 자기의 사고를 깨워야 돼줘야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봐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행복주머니는 몇 개가 있느냐? 대부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머니가 봐봐요. 자,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주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꿈주머니, 재미주머니, 비상금주머니가 있어요. 꿈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져. 자,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비상금 주머니. 자, 그러면 아까 어제 뭐 친구 만나서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애들하고 많이 연락하니? 그랬더니 걔가 키가 조그만해요. 맨 앞에 맨날 앞에 제가 약자들을 잘 보살펴내요. 잘해가. 강자한테는 제가 키가 초등학교는 컸어요. 아직 하나도 지금 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다리를 절었는데 다리는 경상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잘 보면 생각이 나거든. 그랬더니 초등학생들 좀 만나냐 그랬더니 안 만난대. 왜 연락이 없냐? 좀 만나지 마. 시간도 있으면. 그랬더니 자기는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안산에 사는 거하고 딴 데 사는 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키가 작아가지고 약간의 그런 면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다리를 절었다고. 다리를 절은 지금 다리가 정상이더라고 보니까. 수술을 어떻게 했든지 안 했든지 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꿈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야. 남자들 여자들 제일 없는 게 비상금. 작년에 비상금 푼돈 모아서 몇 푼 모아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해 다 털어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비상금 주머니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집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뭐가 있어야 돼? 재미를 느껴보라는 거야. 재미. 봐봐요.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을 하려면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재미가 없고 이해한 사람은 재미가 있다라는 거야.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대로 어떤 논리를 외우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고 외우면 재미가 있다. 봐봐요. 여기 철수 엄마가 있어요. 자, 철수 엄마는 철수 엄마는 어때요? 철수 엄마는 자, 공인중개사 꼭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철수 엄마가 학원을 가방 메고 가는 거야. 근데 영희 엄마가 애투리가 돼버렸어. 그럼 철수 엄마 어디가 좀 이야기 좀 해봐. 나도 가게. 그랬더니 철수 엄마가 나 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거든.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근데 그러면 영희 엄마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철수 엄마는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억지로 따기 위해서 학문이 재미가 없는 거고 영희 엄마는 재미를 느끼잖아. 아 진짜 재밌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니까 영희 엄마는 합격하고 철수 엄마는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희가 학문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나름대로. 그러면 그걸 논리적이어서는 읽어봐요. 뭐라고 잡아놔야 돼? 이 틀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돼. 루틴이라는 거.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워버렸어요. 정리정돈 다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럼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등기는 권리죠. 그러니까 관할 관청이 같이 다르죠. 영어는 지적소 관청, 영어는 등기소. 그러면 우리 집원이 바뀌었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선대장 후 등기. 그걸 내자로 본치면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이걸 기억해 두라는 거야. 이 틀을 안 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잘 푸는 자체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선등기 후 대장.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등기 촉탁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를 제도를 이원화된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부를 몇 원화하자? 일원화하자. 이 일원화 개선 방안을 애쓰신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할래다가 못했어. 왜 그럴까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면 공무원이 잘려야 안 잘려요? 잘리죠. 그래서 시도를 하려다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 책을 읽거나 때 읽어봐요. 이걸 딱 보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이걸 보면 권리관계를 주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 그래야 재밌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면 지적등기. 이거 못 외워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등기는 권리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이거는 그러면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벌써 자 루틴을 마련해놨으니까 읽어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그러면 읽어봐요. 결론적으로 바위가 해석할 때 사실관계 변동이죠.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뭘 골라라? 권리관계 변동을 골라라. 이게 바로 공부 푸는 요령이야. 문제 푸는 요령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누구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 제가 놀랐어요 아침에.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오는데 우울해져요. 예전 같아서는 막 뛰어왔을 텐데 더 우울해져서 야 이제 하나씩 깜빡깜빡 하는구나.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봐봐요. 문제 풀 때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주면 다 풀어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고 등기 촉탁이 뭐냐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4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풀어요. 시간만 주면. 우리 형님들은 만약에 50분을 뭐다 2시간 정도 40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뭐자 거진 8, 90점이 나와. 근데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으니까 시간에 쫓겨요 안 쫓겨요? 쫓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저는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뭐 암기력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 왜 알려주느냐?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이 말은 권리관계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문제 풀 때 자 뭐 이런 거 봐요. 지적 등기 그러면 사실관계 주된 공식 권리관계 주된 공식 눈으로는 뭐라고 읽어요? 지적 여기는 등기 그럼 마음으로는 사실관계 주된 공식 권리관계 주된 공식 자 여기 봐봐요. 그럼 눈으로는 뭐라고 읽어요? 권리.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는 뭐라 그래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줘야 문제의 순발력을 문제를 푸는데 순발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교는 온다면 국가는 읽어봐요. 뭘로 읽어? 형평성. 형평성은 정책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야 재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장은 뭐예요? 효율성 뭐예요? 경제론이야. 그러면 돈은 뭐예요? 금융 파트야. 근데 이 돈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으로 옵니다. 공시법령에서 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돈이죠. 그러면 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경제죠. 두 자로 건축은 뭐예요? 머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한 머니가 누구? 어머니도 몰라. 어머니도. 그렇죠. 가장 소중한 머니가 어머니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돈은 핵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핵지. 그래서 핵 지나가죠. 그래서 핵지라는 개념이 탄생하네. 핵지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게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발력이 있는 사람이고 무슨 력이 있는 사람이다. 응용력이 있는 사람이야.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만 우리 지적 파트로서는 뭐예요? 돈은 경제, 머니, 핵지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등기 파트로 가서는 돈은 소송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야. 씨앗은 잘라 안 잘라? 잘라내야죠. 소송은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봐요. 무슨 건? 전세건. 전세건에 돈 뭘까요? 전세금이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전세건에서 전세건 설정 등기 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건은 뭘 요소로 하죠? 전세금을 요소로 하거든. 그러니까 전세금은 무조건 기록해줘야 돼. 기록해줘야 되는. 왜 기록해야 돼? 소송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출석.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은 뭐예요? 99.9%. 99.9%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수업을 착실하게 들은 사람이야. 착실하게 들은 사람이. 그러면 합격률을 보면 뭡니까? 합격률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 최종적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마지막 10명이 남았다. 10명이 남았다. 요 10명이 남았다. 10명 중에 뭐예요? 여기에 합격률이야. 10명 중에.
10명 중에. 그러면 10명 중에 출석을 마지막 간 사람의 99.9% 합격을 합니다. 99%. 그럼 작년 수업을 몇 명 들었느냐? 마지막 수업에 12명 들었어. 아니면 10명 정도 들었어. 마지막. 그러니까 뭐 10명 정도 들었어요. 1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요? 10명 중에 몇 명이 됐을까요? 그거는 뭐 판단하시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업 듣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는 거. 1차라도 합격하고 1, 2차라도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석 잘 하시라고요. 출석. 자, 그러면 우리 성적은 뭐로 비례해요? 출석률과 몸무게로 비례해. 몸무게가 10kg 쪘다 그러면 점수가 10점이 올라가는 거야. 15kg 쪘다 그러면 15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석률하고 몸무게 진짜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배가 고파. 머리를 쓰면 배가 고프거든. 자꾸 먹게 돼요. 먹게 돼. 그게 일종의 무슨 살이 되느냐? 읽어봐요. 이게 고시살이 되는 거야. 고시살. 고시살은 금방 빼요, 안 빼요? 금방 빠져. 그러니까 우리 출산 그 살하고는 달라요. 고시살은 금방 빠져요. 고시살은. 자, 그래서 이제 출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해놓고, 그러면 우리 이제 첫 시간과 관련돼서 마무리 진다면, 자, 그러면 이제 시야를 넓혀요. 시야를 넓혀요. 대장.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읽어봐요. 사실. 요거는 권리. 그러면 요거는 무슨 제도? 지적제도. 요거는 등기제도.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선대장 후 등기. 그걸 무슨 제도? 등기 적타. 등기 적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번 달 코스에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대장과 등기부. 대장 툭치만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이 말은 공시법령 법령이 몇 개다?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간단하게 지적평가,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적과 등기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그러면 그 11페이지 그 밑에 깔끔하게 자기가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이제 정리하면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뭐라고요? 애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워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해야 시험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해서 자기가 이제 뭐예요? 애워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해놓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애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딱 해놓고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감각적으로 자꾸 익혀달라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